어서 오십시오. 영국 왕실 역사에서 가장 어둡고도 추문으로 가득한 장으로 오늘의 주인공은 승리로 기억되지 않는 왕, 금지된 사랑과 배신, 그리고 수세기가 지나도 소름 돋게 하는 끔찍한 죽음으로 남은 에드워드 2세입니다. 상상해보십시오. 어린 왕자가 아버지로부터 놀잇감 친구를 받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우정 대신 그는 그에게 깊이 사랑에 빠집니다. 왕족과 귀족, 심지어 자신의 왕비마저 거스른 사랑, 그리고 결국 배신과 반란,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처형으로 이어진 사랑. 오늘 밤 우리는 커튼을 젖히고 왕비의 지참금마저 남자 연인에게 내어주었던 왕, 그리고 전설에 따르면 달군 쇠막대기에 의해 살해당한 왕의 비밀스러운 삶을 들여다봅니다. 각오하십시오. 이것은 영국의 에드워드 2세, 추문으로 얼룩진 이야기입니다. 에드워드 2세는 권력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스코틀랜드의 망치라 불린 강력한 에드워드 1세였습니다. 그러나 전쟁을 사랑했던 아버지와 달리 에드워드 2세는 군사에 큰 흥미가 없었습니다. 대신 그는 음악, 연극, 그리고 벗을 갈망했습니다. 젊은 시절 아버지는 그에게 한 동물을 붙여주었습니다. 바로 잘생긴 가스콘 출신 귀족 피어스 가베스턴이었습니다. 단순한 우정으로 시작된 관계는 곧 훨씬 더 깊은 감정으로 변했습니다. 에드워드는 그에게 보석, 자기의 부를 아낌없이 쏟아부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친구에게 주는 선물이 아니라 연인에게 주는 보상이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영국 궁정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당시 연대기 작가들은 에드워드의 집착을 이성을 넘어선 사랑이라고 묘사했습니다. 가베스턴은 오만했고 귀족들을 조롱하며 권력을 과시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왕비 이사벨라의 지참금마저 받았습니다. 이는 왕비에 대한 대놓고 모욕이었습니다. 영국 귀족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그들에게 가베스턴은 단순한 총애받는 자가 아니라 왕국의 불을 빨아들이는 기생충이자 국왕을 타락시킨 악의 근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곧 에드워드의 집착은 잉글랜드 전체를 불길 속으로 몰아넣게 됩니다. 1308년, 긴장은 결국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영국의 남작들은 더 이상 가베스턴의 오만함과 국왕의 무모한 총애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에드워드에게 가베스턴을 추방하라고 강요했습니다. 그러나 국왕의 마음은 쉽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불과 몇 달 만에 에드워드는 그를 다시 불러들이고 자기와 재산을 다시 내려주었습니다. 귀족들에게 이것은 최후의 모욕이었습니다. 그들은 가베스턴을 찬탈자로 보았습니다. 전통을 조롱하고 영지를 빼앗고 심지어 기사대회에서 귀족들과 맞서려 한 자, 그의 존재 자체가 왕국의 안정을 위협했습니다.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잉글랜드의 가장 강력한 제후들이 연합하여 가베스턴을 영원히 없애겠다고 맹세했습니다. 1312년, 가베스턴은 붙잡혀 워릭으로 끌려갔습니다. 그곳에서 국왕의 재판조차 없이 그는 범죄자처럼 참수당했습니다. 에드워드는 무너졌습니다. 그의 슬픔은 끝이 없었고 분노는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베스턴의 피가 대지를 물들이자 잉글랜드 역시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국왕은 용서하지 않았고 귀족들은 끝없는 내전의 씨앗을 뿌려버린 것이었습니다. 가베스턴이 죽은 뒤 에드워드 2세는 절망 속으로 더욱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또 다른 잔혹한 반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1322년, 새로운 총신이 등장했습니다. 휴 디스펜서와 그의 야심 가득한 아버지였습니다. 가베스턴과는 달리 디스펜서 가문은 국왕의 사랑만으로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토지와 재산, 권력을 강탈하며 스스로를 부유하게 만들었고 잉글랜드의 위대한 귀족들을 모욕했습니다. 심지어 왕비 프랑스의 이사벨라조차 그들의 횡포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에드워드는 휴에 대한 집착에 눈이 멀어 왕비의 품위와 권위를 지켜주어야 할 지참지조차 빼앗아버렸습니다. 더 끔찍한 것은 한때 왕비의 소유였던 보석과 보물이 디스펜서 가문에게 넘어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모욕은 너무나 깊었습니다. 왕비는 남편의 무관심과 집착, 궁정의 수많은 소문들을 견뎌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굴욕만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은밀히 이사벨라는 복수를 계획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가장 큰 적 가운데 한 명이자 자신의 연인이 된 로저 모티머와 손을 잡았습니다. 배신당한 왕비와 반역귀족, 두 사람은 동맹을 맺었습니다. 개인적인 원한으로 시작된 일이 곧 공개적인 반란으로 번져갔습니다.
그리고 에드워드 2세에게 배신은 더 이상 귀족들에게서만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왕좌를 함께 나누던 여인 왕비로부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1326년 왕비 이사벨라와 로저 모티머는 잉글랜드 침공을 감행했습니다. 에드워드의 무능과 디스펜서 가문의 폭정에 지친 백성들은 그들을 해방자로 맞이했습니다. 에드워드는 왕관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지지 기반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동맹자들은 하나둘 그를 버렸습니다. 휴 디스펜서는 붙잡혀 거리에서 끌려다녔고 고문당한 뒤 처형되며 귀족들의 복수심을 충족시켰습니다. 그렇다면 국왕은 자신의 아내에게조차 배신당한 에드워드 2세는 어린 아들 에드워드 3세에게 왕위를 내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때 자랑스러웠던 군주는 이제 단지 죄수일 뿐 왕관의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적들은 몰락만으로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역사는 잔혹하면서도 상징적인 죽음을 속삭입니다. 1327년 버클리성의 어두운 벽 안에서 폐위된 왕은 달궈진 쇠막대가 몸속 깊이 찔려 들어오는 참혹한 최후를 맞이했다고 합니다. 그의 비명은 성벽을 울렸고 그것은 곧 그의 욕망으로 얼룩진 삶을 조롱하는 궁극적인 굴욕이었습니다. 사실일까요? 아니면 그의 명예를 영원히 더럽히려는 적들의 꾸며낸 이야기일까요? 역사는 확실한 답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 있습니다. 에드워드 2세의 이야기는 영광이 아닌 불길과 피, 그리고 배신 속에서 끝났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에드워드 2세의 어두운 이야기는 끝을 맺습니다. 그는 적들뿐만 아니라 자신의 욕망, 배신, 그리고 권력의 변덕에 의해 파멸했습니다. 왕관은 스캔들을 막아주지 못했고 복수의 불길 또한 피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이 충격적인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립니다. 역사의 그림자 속에는 언제나 더 어두운 진실이 숨어 있으며 우리는 그것을 함께 밝혀낼 것입니다.